네, 중국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소가 부적격 인사를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과 소통은커녕 취업 비자도 발급받지 않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 채용 경위부터가 모두가 다 궁금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 집중 추궁한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도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 자주 뵙습니다. 네. 자, 중국 사무소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중국 사무소는 중국과의 이제 통상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문화 관광 산업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 업무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을 유치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통상 그리고 관광객 네, 유치 또 네.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네, 수행하고 네. 있네요. 자, 운영된 지 한 20년 정도가 넘었다고 네. 하는데 조직 구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조직은 원래 이제 중국 사무소 상해에 있는데요. 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소장, 부소장,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이 1명 있어서 4명으로 이제 예. 소장하고 현지 중국인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담당 현장 소장이랄지 부소장 이분들은 이제 중국 사정에도 좀 밝아야 되고 또 중국어도 좀 능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선발 기준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명시가 됐었습니까? 선발 기준은 이제 중국 기준의 그런 외국어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중국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기준인데, 이 업무는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전임 계약직을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제 부소장, 중국 사무소 부소장을 뽑는 거였고 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원래 이 중국 사무소 운영할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받은 걸 보면 좀 통상 업무에 밝은 그 경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그 검토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용역 결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통상 업무에 밝은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 이번 전임 계약직을 뽑는 공고를 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과정, 공고를 내는 과정 전반적인 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이유가요. 통상 전문가를 뽑기로 했는데 그 이력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통상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하다 싶은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쪽과 좀 거리가 좀 있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하다 보면 이제 우리 경력사항에 보면 이제 그 내교에 있는 뭐 일반직 상급에 해당하는 그 전문 그 전임 계약직 나급을 뽑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예. 일반직 3급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과장 차장 이상급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해당이 돼요, 이분이. 하지만 그 우대 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대 조건에 그 조금 통상 업무하고는 이렇게 가까울 수 없는 전공이, 예를 들면 철학이라는 전공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예. 보통 우리가 우대 조건이라 하는 거는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증 같은 걸 소지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의미거든요. 남들보다 더 뭔가를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경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건이거든요. 해당 분야에. 예. 그렇다면 통상 업무에 관련된 뭐 무슨 실력이나 경력을 더 우대해주는 조건을 달았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 인문사회 계열을 언급하면서 철학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소장으로 지금 채용됐었던 분이 예. 그 철학과를 나왔었고, 그 다음에 통상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언론인 출신이었다는 게 예. 조금 제가 이제 지적한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직서를 내서 사표를 냈지만 그런 과정들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예. 납득하기 어려운 공고였다. 아직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채용된 그 뭐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제 짚으셨지만은 채용되는 어떤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채용된 이유는 뭐 그 분이 그런 언론 기관에서 뭐 차장, 과장 정도 그 편집국장이 될 정도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뭐
수행할 다른, 능력이 부족하지 있다. 않다,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번 도정 질문에서 금관영 지사님의 답변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언론기관에서 편집국장님이 했던 분 굉장히 모든 분야에 박학다식하다는 인정을 하지만 통상 업무에서 전문직을 뽑는다는 건 통상 업무에서 조금 그 전문적인 그 실력을 역량을 갖춘 사람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사님이 답변했다는 거는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요. 왜 그렇게 그 정말 통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이 분을 뽑기 위해서 맞춤 공고를 낸 건지 설계된 공고인지라는 예. 의구심까지 생겼었습니다. 예, 위인설관 아니냐라는 예, 의구심도 가졌고. 자, 그러면 이제 해당 그 부소장께서는 이제 취업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던 상태라고 파악이 됐다고요? 네, 원래 이제 임용은 1월 달에 됐었습니다. 올해 1월에 됐었는데요. 중국에 1월 8일 정도에 임용이 됐는데 중국에 간 건 3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달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3월에 갔는데 그게 취업 비자로 간 게 아니라 그 상무 비자로 해가지고 또 초청장에 있어서 가서 어떤 그 초청장에 명시된 그 방문 일정이나 방문 목적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의 미팅이라든지 그런 협상할 때 그 초청장에 명시된 일밖에 할 수 없는 아주 그 활동에 제한된 그런 비자를 받고 지금 계속 그 중국에서 그 부소장직을 수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 취업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그 상무 비자, 취업 비자가 아닌 그 상용 비자로는 절대로 어느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활동하게 네, 되어 있는데 그 초청장에 나와 있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90일 정도, 90일, 최대 90일밖에 그 체류 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일시적인 비자 형태거든요. 상무 비자라는 게. 예. 당연히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허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 비자를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취업 비자를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계속 한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했으면 일을 안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재택근무하면서 출장을 계속 달아서 그 근무 기록부를 보면은 또 출장 기록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움직였다면 그건 법을 위반한 거고 중국 법을 위반한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을 왜 돈을 주냐. 그렇게 나니까 또 출장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이쪽 저쪽이 지금 다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움직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움직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움직이는데 돈을 줬냐. 그러니까 또 출장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정말로 그곳에서 움직였는지 정말 이쪽에서 급여를 받는 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정말 가짜로 정말 출장을 썼는지 그거에 대한 아직도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황은 이제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네. 자, 이렇다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자, 직접 도의원께서 지금 현지를 찾아가서 실태 조사를 해봤다고요? 네, 현지 실태를 해봤고요. 지금 그 부소장으로 퇴영부는 10월 11일자로 퇴직은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했지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근무 기록대로 정말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 했다면 그건 어긴 건데 그게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정말 그걸 작성한 건지 그것도 정말 의구심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땐 이제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가서는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지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좀 대화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있었고 받았는데요. 사실 그 청도 칭다오 사무소는 지금 중소벤처기업공단 그 안에 있는 GBC라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안에 사무실을 입주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현장을 방문하러 갔는데 이제 3층에 사무실 조그만하게 이제 사무실이 돼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팻말 이름표도 없고 사무실이 이렇게 빈 사무실이었다는 우리들이 그런 느낌을 보시면 이사 나간 다음에 빈 사무실이든지 예. 아니 그런 사무실 상태였었어요. 이사 완전 빈 상태. 뭐 업무를 표현하자면 볼 수 있는, 예. 책상 하나에 뭐 의자 하나 있고 조그만 책상인데 이제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그 국장님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 담당 국장님한테 이거 우리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너무 흔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너무 빈 상태니까. 예, 예. 원래 거기가 사용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너무 사무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했더니 계속 연장만 하면 됩니다. 연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는 지금 사용된 걸로 알고 있다. 예.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사용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 국장님께서 공문을 보냈고 지금 허가됐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길래 그럼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었죠.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예.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약이 되고 이 사무실을 우리가 하기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가기 전에는 무상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무상. 돈이 들지 않고 관리비만 낸다. 그리고 이게 기업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비워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3개월씩 연장하면 되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네.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중요한 건 나가줘야 된다. 그렇죠. 나가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 자리를 비워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 그런 데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네, 거죠. 저는 그걸 짚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요한 거는 3개월씩 연장된다는 말도 거기서 처음 들었고요. 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면 나가야 된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 본부장한테 경제통상진흥원 담당 본부장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공문만 주면 됩니까? 또 다시 정식 계약을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물어보니까 정식 계약은 필요 없고 우리가 공문만 보내면 됩니다. 공문만 보내면 되는데 계약은 끝났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5일부터 9월 14일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계약이. 근데 원래 3개월인데 이분들이 좀 오류를 좀 범해서 7월 15일부터면 8월 15일, 9월 15일, 9월 14일, 10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공문을 보낼 때 9월 14일로 명시를 잘못한 거죠. 근데 어떤 10월로 9월 14일로 했던 그걸 잘못해서 3달로 했던 이미 끝난 거죠. 예. 중요한 끝난 거고 현재 그 청도에 있는 그 청도 출장소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 명확하게 본부장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또 그렇고. 네, 서류상도 이미 사용 기간은 끝났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현재 청도에 칭다오에 우리 중국 사무소는 출장소는 없다.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는 출장을 갔고 출장 가기 전에 그 소관 부서에 국장도 갔고 팀장도 갔고 본부장도 갔어요. 경제통상진흥원. 네, 그 담당 본부 3분이 다 갔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어느 누구한테도 사전에 우리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파악도 안 했고. 파악도 안 했고. 파악을 해서 거기 3층 가서 설명을 할 때 의원님 이게 지금 끝났다 안 끝났다는 거기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그것도 했어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고. 못한 건지 안 한 그냥 건지, 이제 얘기를 안 한 건지.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예. 건지 모르겠지만 안 했어요. 전 그걸 예. 지적하고 싶은 게 현장을 우리 가까운 어디 완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익산을 가든 군산을 가든 현지를 가면요 다 밖에서든 예. 종이 다 해놓고 현장에 상황 점검을 하거든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필요성은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니까 진짜 졸속이고 네. 거의 뭐 이제 허점투성이다 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네. 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칭다오 출장소를. 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 중국 사무소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2003년에 개소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해에 있다가 2008년도에 칭다오로 갔다가 2012년 7월에 상해로 가서 지금 10년 넘게 상해에 있거든요. 예. 근데 다시 또 칭다오에 칭다오로 출장소를 또. 또 만든다. 음, 그게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해에 있는데 네, 상해에 있는데 10년 넘게 있었는데 별도로 다시 또 별도로 칭다오에 칭다오로 또 만든다. 예, 이 그럼 또, 자체부터도 네. 좀 이제 의구심이 좀 네. 가는 대목이고요. 들어갔다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상해에 있는 입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봤기 때문에 상해로 왔는데 칭다오에서 빠져서 다시 상해로 와서 10년 넘게 지금 어떻게든 지금 뭐 이걸로 실적이 있다 없다 하고 있지만 지금 가서 제가 느낀 거는 현지인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하고 있는데 또 빠졌던 거 철수했던 곳을 다시 뭐 분소든 출장소든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되는데 텐데. 그 이유로 든 게 원래 있었던 곳이었다. 그 기업들이 많다. 도민에서 원한다. 그런 예로 들었어요. 예. 제가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는 뭐 그런 걸로는 부족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번 있었던 곳에서 철수해서 지금 10년 넘게 상해로 있는데 다시 또 거기에 분소를 낸다면 거기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실적도 있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뭐 가능성이랄지. 용역이라 전문계 용역도 있어야 되는 생각을 예, 했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많다. 기업은 예전부터 기업은 많이 있었죠. 예, 칭다오는 우리 기업들 많이 있죠. 네, 예.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간과했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도민들이 원한다. 도민들은 계속 원하겠죠. 도민회가 거기하고 상해하고 두 곳이 있으니까 원하겠죠. 근데 예. 지금 상해나 청도에 칭다오에 교민들이 있지만 상해에서 그 도민회하고의 그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해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쪽 칭다오에 있는 도민들과 교류는 뭐 잘 예.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칭다오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뽑았어야 되는 게 맞죠. 전문가를 뽑지도 않았고 지금도 정말 필요하다면 그 부소장이 사직을 했던 안 했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장소 있는 것만으로도 도민들이 원한다. 그렇다면 계속 관리를 했어야죠.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게요. 계약을 왜 하고 부소장을 6월 28일로 그 부소장을 왜 발령을 칭다오 출장 소장으로 발령을 냅니까? 출장 소장으로 발령을 6월 28일 날 내고 7월 15일부터 거기 7월 14일부터 사용 가능한 사용 기간을 잡았거든요. 그거는 그쪽에 가서 일을 하라는 소리였고 그리고 한 8월경인가 또 거기 가서 이번에 사직한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 사무소 부소장 겸 칭다오 출장 소장을 겸했었거든요. 겸하게 됐는데 그 겸하게 된 시점 6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칭다오 출장 소장을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데 발령 받고 그분이 발령 받은 다음에 7월 14일 날 경진원에서 그 중진공에 사무실 사용하겠다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 허가를 받아요. 예. 그다음에 또 8월 달에 또 이 출장소장 발령받은 분이 8월 달에 거기 가서 또 근무를 했다는 출장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출장소로 출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연장이 안 됐다 이런 말 하니까 지금이라도 연장하면 된다. 뭐 그건 예정지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뭐 하나가 이게 딱 제대로 된 해명이 지금 아직 없다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체적으로 네. 맞질 않는 그런 해명들이 이제 나오고 네. 있다는 얘기고요. 자, 지난 6월부터 계속 이제 문제점 지적해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이제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첫 번째가 도청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중국 사무소 관련해서 위수탁을 맺었거든요. 그럼 위탁을 하는데 이 수탁자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 전반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예산을 이렇게 중국산 넘기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떨어지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그런 식의 지금 일수탁 협약서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예, 예.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협약서에 잘 돼 있다. 근데 그대로 일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가장 큰 건 경제통상진흥원과의 그 일수탁 되어 있는 대로 운영 전반에 관한 걸 그 경제통상진흥원에 뭐 맡겨서 그 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경진원에서도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로 지금 부임한 중국 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예. 그 안에 있는 중국인들의 역량에 맞는 업무를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일할 그 중국인들인데 그 급여를 떠나서 우리 한국이 좋아서 들어왔다고 해요. 지원을 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역량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해서 예, 그 새로 오신 소장님이 그 최대한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칭다오는 조금 상해 사무소가 좀 더 안정적이 된 다음에 칭다오 사무소 출장소에 대한 거는 지금 끝난 상태니까 제가 만약에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뭐 중진공하고의 그런 관계가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현장을 봤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나올 수 있었는데 아예 뭐 지금 그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에선 저는 정말 거기가 집행부에서 그거 꼭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댄다면 모르지만 아직 근거도 없고 예.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정말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진행할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감안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 부정적으로 칭다오 출장소는 그냥 자연스럽게 철수하는 접는 게 맞지 않나. 예, 예.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죠. 예, 예. 무상인데 연장 안 할 이유가 없죠. 사람이 없다? 그건 핑계입니다. 거기 있는 중국 그인들 현지인들 뭐 실장이라든지 뭐 과장 부장 있는데 가가지고 누가 면담하고 싶다. 그러면 가가지고 면담 요청한 사람들한테 그 사업 설명하고 뭐 유학생 유치 관련 설명하고 관광상품 설명하고 그런 통상 업무 하는 것 정도의 실력을 보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업무 보면 3명 있는데 한 분은 통상 업무, 한 분은 유학생 유치, 한 사람은 도민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분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요청이 들어오면 도민들이나든 도민의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서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들로 뽑았어요. 예. 일단은 뽑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일감이 정말 있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나? 네, 그런 역할을 이번에 이제 소장님이 가서 할 역할인데 정말 필요하고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이 가서 출장 가서 서류 설명해 주시고 팜플렛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번에 갔을 때는 뭐 우리가 사무실에 대한 권한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없어서 끝났으니까 예. 아무리 무상이라고 해도 그 계약에 대한 관련된 건 공문이 갔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는 우리 사무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은 다시 접고 어차피 뭐 자연스럽게 접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접고 철저하게 용역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뭐 거기서 긍정적인 나오면은 추진을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상태에서는 이거는 접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이제 칭다오에 분소를 설치해야 될 타당성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를 못하셨다라는 거고요. 예. 뭐 도하고 경진원하고 중국 사무소 이 어떤 그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역량 뭐 역할 분담 이것도 좀 먼저 시급해 보이네요. 네네. 네, 지금 이런 그 중국 말고 또 해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또 있습니까? 일본 사무소가 있는데요. 일본? 네, 제가 중국 사무소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제 동영상의 댓글에 일본 사무소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댓글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무소에 전반적 해외 사무소에 대한 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일본 사무소에 대한 건 아직 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댓글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일본 사무소에서도 일본 사무소는 철수했다가 뭐 문 연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걸 다시 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열었다고 아, 얘기를 들었고 자료도 지금 요청해서 받아는 봤는데요. 그것도 조금 이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 사무소를 가면 이제 일보다는 잠깐 머물고 오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관행적인 그런 좀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머릿속 예.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 오는 어디 이제 한지로 가서 좀 네, 그 저기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그 저한테 이제 그런저런 뭐 원래 그런 곳이어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말들도 하고 그 도청 그 안에서도 그런 말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들려오고.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20년 넘게 정말 너무 관리가 안 됐고 그랬구나 해서 거기 관련된 뭐 계약이라든지 좀 세부적인 사업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 중국 사무소가 이렇게 묻혀서 뭐 보기도는 그동안에 그런 사업들이 부풀려진 건 아니고 아닌가. 그리고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쉬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 잠깐 뭐 그쪽 가서 여기 도청에서 힘든 그동안에 그걸 보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 거기서의 목적이 유학생 유치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하고 통상 업무 지원하라고 통상하고. 있는 건데 거기가 무슨 잠깐 뭐 쉬러 가는 그런 곳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번 제가 이런 일로 지적하는 이유는 좀 개선책을 내고 혁신안을 내고 그래서 좀 살아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예. 예. 도청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지쳐 있고 힘들고 뭐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시 좀 깨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런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해서 그냥 활력이 넘치는 어떤 네. 공간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개선도 필요하고 네. 혁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안에 따라서는 명확한 규명과 더불어서 감사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전북특별사무소 이 부적격 인사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